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에 제가 이분 소개할 때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했는데 강력 반발을 하셨죠? 찢어진 건 이제 붙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습니다. 오늘 뭐 24절기 중에 무슨 날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는 내내 뜨끈뜨끈한데 네. 예, 아주 그 땀을 좀 많이 흘리면서 네. 우리 스튜디오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병광섭 씨는 제 기억으로 예전부터 예. 4대 부집 자제분이셔서 그런지 항상 예? 그 의관을 예. 반듯하게 갖춰 입으세요. 아니 저희 집 족보를 또 어떻게 들춰내셔가지고 예. 뭐 지난번에는 뭐 변광세 네. 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변사또도 있잖아요. 변사또도 있고요. 예. 어쨌든 세종대왕의 스승이 저희 그 집안에 아주 큰 어른이셨습니다. 변계량이라고. 아, 변계량 선생님? 예, 저희 집 거기에 또 뭐 20몇 대 손 이렇게. 그렇죠. 직계 제가 후예고요. 네. 이수신 장군 어머니도 변가성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 그건 예, 몰랐어요. 이수신 장군이 어렸을 때 그 예. 밀양에 초계변가 어머니 집에서 잠깐 자라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변사또는 일종의 나쁜 탐관오리. 예. 그다음에 변광세는 글쎄 그거 되게 참 적두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 집안이 좀 뼈대가 있다. 좀 족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굳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괜히 얘기 말씀을 꺼냈다. 드리고 싶었어요. 괜히 얘기 꺼냈어. 예. 저희 집도 꽤 있어요. 500년도 옵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화대로 하는. 예. 아까 꼬맹이가 아직도 점심이야? 이게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애가 해가 길어져서 계속 낮인 줄 알고 아이들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요즘은요 7, 8시 넘어가도 훤해요 하늘이. 그죠? 그럼 8시 돼야지. 예, 어두워지고요.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한참 모내기도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요. 이때 하지 마시지. 그죠? 이때 수확한 그 곡식, 특히 감자가 가장 맛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그래서 어제 저 감자 한 박스를 아주 좋은 한 박스에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삶아 먹었는데요. 좀 아까 어떤 분은 코로나 핑계로 살쪄도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가도 코로나 핑계 대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참에 저도 핑계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니 요즘 감자가 그렇게 흔한가? 저도 감자 선물을 받았거든요. 올해 감자가 풍년인 것 같습니다. 비가 자주 왔었고요, 그죠? 날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좀 수확을 하고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우리 농가 소독중대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감자 많이 사 먹어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폼새를 보니까 5시 넘어까지 한다. 저도 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점심 먹고 이제 막 출출할 시간인데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또 그걸로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강판에 갈아서 감자전으로 먹는 게 좋느냐 아니면 그 채를 썰어가지고 그 달걀하고 밀가루를 입혀서 채전을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느냐. 저 하마터면 거기다가 댓글 달 뻔했어요. 화합의 시대. 그 강판에 간 걸 감자 채 썬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해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같이 섞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채를 갈은 거보다 채를 썰어서 먹으면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채를 썰고 한쪽은 강판을 해서 그걸 2개를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둘 다 그 윈윈이 되는 건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투시더라니까. 다툴 일은 아니지만은 입맛이 서로 틀리니까. 2560번님이 지금 이곳은 햇볕이 쨍인데 금왕이면 저기잖아요. 음성. 그 혁신도시 있는 곳입니다.
컴컴해요.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글 보내주셨는데. 우리 청주도 무심천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저쪽에 똑같은 청주인데도 네. 같은 시간에 비 오는 데가 있고 화창한 곳이거든요. 청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네. 네. 자, 무림의 황디니님, 병강성님, 이제 방송하지? 이렇게 막 반말도 하시고 이제 뭐 이제 막 나가시는 거죠. 예. 주말에 저녁 거하게 한 끼 먹으니 2kg 바로 찌던데요. 오늘 러닝 1시간 뛰어도 200g 빠지는 슬픈 현실. 이분이 아까 그분이구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야, 진짜 이 얄밉다. 솔직한 속마음은 얄미워요. 저도 살이 안 찝니다. 아무리 먹어도. 물론 아무리 먹지도 않습니다만 네. 이상하게 좀 살이 안 찌네요. 예. 저도 별로 안 쪄요. 네. 저보다는 더 많이 찌신 것 같고요. 아니 그냥 뒤에서들 어르신들이 보기 좋대요. 예, 보기 좋아요. 저는 좀 마른 편이고. 저는 뭐 비만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보기 좋대요. 이제 방송하지. 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동영상 플랫폼 너튜브 들어가셔서 CJB 청주 방송 한 칸 띄고 길원득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CJB 청주 방송 길원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병광섭 씨 루이스 초이 공연도 있고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요게 있는데 조회수가 95회밖에 안 되네. 9,500회도 아니고, 야, 여러분 서운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사실 2주 만에 벌써 이 정도면, 그리고 홍보를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들 저를 생각해서 제가 지금 틀어놨거든요. 예.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 병광섭 씨를 생각해서라도 좋아요. 많이들. 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니 근데 좋아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저의 탓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병광섭 씨 한 거 1탄 순천, 2탄 울산 편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냥 차 한 군데에다가 전화기 던져놓고 소리만 들으면서 갔거든요. 제가 방송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재밌으실까. 저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제 방송, 저는 뭐 TV,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뭐 종종 하는 편인데 제 거를 제가 보거나 들으면은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죠? 예. 저도 사실 그래요. 민망해갖고 잘 접근을 안 하려고. 내가 접근을 안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이 뭐 몇천 개, 몇만 개 나올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해요. 여러분 혹시 어디 장거리 가실 때 특히 1탄 순천편, 2탄 울산편, 울산이나 순천 가실 때 요거 틀어놓고 가시면 진짜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도시 갈 때 사전에 정보를 다 입수하고 가시면. 그런데 오늘 3탄 병광섭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탄, 2탄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솔직하게 그런 부담 없으세요 지금? 당연히 있죠. 일단 사실은 동네 한 바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동네 한 바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탄부터 순천, 2탄은 또 울산은 또 광역시예요. 순천은 뭐 일반 도시지만 이렇게 메모드급 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자 그럼 전라도, 경상도 그러면 뭐 인간적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전라도 경상도 할 수는 없고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강원도? 강원도에 지금 생각하면 좀 감자 수확철이니까요. 강원도 하면 또 이제 감자 생각이 또 나나요? 또 묘하게 엮으시네. 근데 그러면 뭐를 소개할? 강원도 뭐 훌륭한 도시 많죠. 뭐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속초도 있고 그런데
동네 한 바퀴라는 어떤 그 본질에 충실하게 해서 작지만 예. 알차고 속이 꽉 찬 도시를 예.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 예,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순천과 울산과 예. 또 다른 어떤 그 차별화가 되는 예. 작지만 꽉 찬 도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강원도 어디예요? 청주가 아니죠. 우리 충청북도하고도 인접돼 있는 도시인데요. 제천 다음에 있는 강원도의 도시. 원주? 원주죠. 예, 원주로 가겠습니다. 원주? 예, 원주 하면은 어떤 잠깐만요. 예, 도시 이미지. 자, 여기서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광고가 나갈 동안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원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솔직히 막막해서 그래요. 가수들이 그 전날 뭐 과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공연 잡혀 있잖아요. 다음날. 그러면 막 고음 질러야 되고 이런 타이밍에 자기 컨디션이 안 따라주면 에브리바디 하면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원주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원주? 제가 지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겁니다. 광고 듣고 올 동안 원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좀 이렇게 뭔가 근사한 거 올려주신 분 따로 상품 드릴게요. 뭐 퀴즈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그러고 보니까 이 번호 오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236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2236번으로 원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보내주세요. 네, 기런드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원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지금 그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댓글이 올라온 거 보니까는요, 원주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 진짜 고향이시겠죠 뭐. 8697 나의 고향 우리 엄마 속리산 계곡 물소리 엄마랑 늘 가던 골짜기의 계곡 가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611번 애청자께서도 원주가 고향입니다. 원주하면 출렁다리, 간현 관광지, 치악산 둘레길. 저는 솔직히 치악산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인물,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산 유명하죠. 출렁다리, TV에서 이 출렁다리 많이 봤고요. 2560 애청자께서는 아까 난데없이 주소를 써서 보내주셔서 왜지? 생각해봤더니 이분이 상품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남기시면서 지금 원주 옆 제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원주라는 곳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예. 살기 좋은 도시, 건강도시, 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참고로 저 원주 사람입니다. 이분도 원주가 고향이시네. 원주하면 전원주 선생님이 생각나신데요. 역시 원주는 안 가보셨다고. 치악산 밑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8320 애청자께서 원주하면 원주율이죠 라고. 네. 예. 치악산 막걸리를 추천하신 분도 계셨고 방송에서 감자 얘기 많이 해요.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 고향이 원주리. 아니 근데 의외로 기발하시다. 원주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했고요. 저는 예전에 원주 하면은 군사도시, 도시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군사도시, 그다음에 이제 치악산이야 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크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좀 조용한 도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도시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청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청자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좀 뭐 푸르름, 녹지대가 많을 것 같고
외집 분들은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청주로 이사 와서 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와서 살다가 후회를 많이 하죠.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미지가 져서 왔는데. 잠깐만요. 기론득의 음악 앨범은 출연자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본 프로그램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언이 나갔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데 전 최근에 우리 그 원주시가 군사도시 또는 치악산 산해도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어떤 그 루트 또는 현장 그다음에 매체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지리적으로 원주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주 바로 아래가 제천입니다. 왼쪽에는 지도상으로 보면 경기도 요주가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볼 만한 곳 하면 치악산, 그리고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 글이 박경리 선생님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박경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있네요. 바로 위쪽에 한우로 유명한 횡성군이 있잖아요. 횡성군이지만은 원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이 틀리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렇죠. 원주 주변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특히 충주나 제천에 계신 분들은 원주가 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요? 그쪽에서 이렇게 뭐 문화적 어떤 그 쇼핑을 하거나 또 병원도 아마 거기 큰 병원이 있는가 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 뉴스 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대요. 제천, 단양 이쪽 분들이 의외로 원주 쪽으로 병원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는 제천, 단양에서도 그러니까 제천, 단양, 충주 이쪽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큰 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달라라는 그런 그 민원 건의가 있었었는데요. 다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이쪽 지역, 우리 청주권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심리적인 거리가 길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도 이제 가려고 그러면 시외버스 타면은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제가 터미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1시간 30분. 그러면 서울과 청주 거리나 그러네요. 그죠? 청주, 원주 거리가 큰 차이가 안 난다니 오히려 더 가깝네 10분. 그러네. 그죠? 서울, 청주는 1시간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심리적 길이가 멀게 느껴지니까는 저는 원주 갈 때는 항상 이렇게 KTX가 없고 그러니까 제 승용차를 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부내륙 고속도로인가요? 타고 이제 충주 제천을 지나서 원주를 가는데 그 주변에 풍경이 산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요. 고속도로로 가면 중부선 타고 가다가 안 밀릴 때는 그 영동고속도로 근데 밀리면 평택 제천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서원주 나들목 쪽으로 대게들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말씀 잘하셨는데 원주를 갈 때는 저도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풍광이 좋은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청주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중평을 지나서 음성 지나서 충주로 가지 않습니까? 충주호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천으로 넘어가면 제천에서 이제 원주로 이제 거기서는 고속도로 타면은 타죠. 한 10분, 15분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래도 일부러 가는 거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 최근 들어서 원주가 특히 문화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으면서 매체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이 도시민들이 꼭 가봐야겠다라는 정말로 핫한 플레이스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영어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함부로 우리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주가 혁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별로 하나씩 다 줬어요. 정부에서. 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일환을 해준 거죠. 혁신도시인데 어느 혁신도시는 배드타운이 돼버렸고 어느 혁신도시는 출근만 그쪽으로 하고
최근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곳들도 많고, 그런데 원주는 제가 알기로는 혁신 도시가 됨과 동시에 뭔가 이 도시가 꿈틀거린다면서요. 상당히 역동적인, 아까 그 파이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역동적인 도시가 지금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혁신도시라는 게 그 광역권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요. 우리 충북은 이제 진천 음성 쪽에 그죠. 충북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있죠. 거기는 이제 교육 관련된 그 에너지 교육 관련된 또 그 국가 그 산하기관 연구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데가 원주 혁신도시하고 전라도 나주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나주? 예,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나주시 인구가 그것 때문에 약 4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 혁신도시가 이제 예술 쪽이 많이 예술 관련된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예술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서 그런지 그 혁신도시의 플랫폼과 나주가 옛날에 역사의 도시예요. 나주가요. 네, 그다음에 그럼요. 이제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루가 있던 곳이에요. 그 나주의 원도심의 어떤 문화적 역사 문화적 공간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잘 다듬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이 원주 같은 경우는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사가 원주에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아, 본사가?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사실 탄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물공산, 석탄공사 이런 그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성을 반영한 어떤 이 기관 단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제 정부 산하 그 기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 아직 아마 오픈되진 않았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혁신도시 일원을 광물거리 암석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일일 거예요. 그죠? 광물, 나무를 가지고 또는 예술품 가지고 어떤 스트리트를 그 아름답게 꾸미는 특화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광물과 암석을 갖고 도시의 어떤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 아마 우리나라는 처음 있는 일일 텐데 어쩌면은 원주 혁신도시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왜? 그 콘텐츠가 그대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통해서 그 거리를 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그 문화공원 여기도 조성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저는 뭐 가봤죠. 단구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박경리 선생님의 그 어떤 그 브랜딩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지자체의 저는 노력이라고 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컨대 통영은 박경리 선생님의 그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태어난 그 곳이고요. 또 하동은 그 토지 그 배경. 대화. 장편소설 토지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 최참판댁. 최참판댁. 그래서 하동에 가면은 이제 박경리 문학관이 있고, 통영에 가면 박경리 기념관이 있고, 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박경리 선생이 단구동에서 이제 살면서 집필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택지 개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는 토지공사에서 거기를 이제 복원하게 된 거죠. 거의 규모도 12,000평. 하마터면 12,000제곱미터. 없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 한 12,000제곱미터면은 한 4,000여 평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문학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옛집을 복원하고 정원을 가꾸고 집필실을 만들고 원형 그대로 보존했고요. 또 이제 그 소설 토지를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사리마당, 뭐 홍이마당, 용두의 벌 이런 그 스토리 공간도 조성을 하면서 원주를 가면 박경리 그 공원을 꼭 들려야 될 정도로 하나의 어떤 그 원주의 랜드마크가 돼 있죠. 저는 원주시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게 박경리 선생을 모시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 문화공원 주변에 선생님 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무명 문학가일지라도 일정 기간 거처를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 일종의 문학 창작실이거든요. 창작 공간, 집필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는 데가 의외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 생겼죠. 예, 뭐 경상도 쪽에 가면은 객주 김지영의 고향을 또 그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지역의 문화 자원을 예컨대 산, 강, 건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 저는 최고의 로컬 콘텐츠가 바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 여기는 박경리라는 사람을 가지고 지역을 특화시키는데 정말로 의미 있게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감이 떨어지셨어요. 이 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청주에는 병광섭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맞받아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 또 갑자기? 이건 얘기에 집중하시느라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소금산 출렁다리인데 여기는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 요즘은 이제 출렁다리가 어디 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가 없으면 관광지가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산막이의 길에도요 출렁다리가 있고 저기 그 충남 가면 예당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당저수지에도 아주 긴 출렁다리가 있으면서 거기는 또 나이트쇼까지 해요. 아 그래요? 이런 그 아주 재밌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소금산 출렁다리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국립공원 치악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청주에 충북에는 이제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악산 저쪽 그 제천 단양 청주 쪽에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리산이 1,050m인가요? 그런가요? 그죠? 해발 그 문장대가.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아마 1,100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 치악산은 한 1,288m니까 꽤 높은 그 산이죠. 거기에 이제 사찰도 10여 개의 오래된 천년 사찰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주변.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어마어마한 숲가, 계곡가, 그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주변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 그래서 소금산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지정면 소금산길에 있는데요. 길이가 한 200m. 높이는 100m, 꽤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 산과 저쪽 산을 연결하는 게 출렁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는 뭐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폭이 1.5m니까 작죠. 그러니까 사실 아찔하죠. 국내 최장. 그다음에 최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규모의 그 출렁다리라고 하고요. 그 인근에 간현 그 관광 단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청취자께서 메시지를 보낸 것 중에 간현 관광지가 나왔어요. 갔다 오신 분이 그분은요. 다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는 좀 섬강이라는 간현 앞강에서 약 3-4km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폭포가 있고. 암벽공원이 있고 캠핑장이 있고 이제 오래된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간현역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더라도 기차만 안 다닐 뿐이지 아마도 이제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간현 관광 단지가 있고요. 또 뭐 이 시립 수목원 가만있어 우리 동네에 시립 수목원이 있나요? 우리 청주에? 수목원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우리 세종시에 세종수목원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그게 또 짧은 시간 국립이니까 당연히 훌륭하겠죠. 청주도 민간이 운영하는 수목원 있는 걸로 아네요. 그죠. 민간이 운영하는 수목원 중에서 제가 최근에 간 데가 미원에 동보원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한 35,000평 정도 아주 큰 규모의 개인이 아주 희귀한 분재랑 어떤 예술이 같이 이룬 공간을 꾸몄죠.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가 지금 원주를 소개하는데 숨이 차하십니다. 기본 소개만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걸 보면 뭔가 센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뒤 3부에서 그 센 거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속리산 그 해발 고도가 1,058m라고 저도 검색해 봤는데 8,601번님이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그 속리산 정상 기억하시는 이유가 초딩 때 강제로 끌려간 기억이 있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서 목걸이도 만들어 팔았죠? 이건 뭐죠? 강제로 끌려갔고. 아니 그러니까요. 정상에서 목걸이를 만들어 팔았다. 무슨 앵벌이까지 했단 얘기입니까? 왠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청주엔 미동산 수목원. 그건 네. 시립이 아니고 도립입니다. 그렇죠. 예. 미원에도 그런 곳이 있죠. 예, 동보원이라고 말씀드린 예, 사립 그 수목원이죠. 원주 남부시장이 유명하다는 글도 들어왔고 치악산 바로 밑이 고향이시라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원주 기본적인 소개만 지금 했어요. 잠시 뒤 3부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서 밤늦게 당첨 문자 받고 참 신났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지요 라고요. 아이고 뭐 그런걸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3006번의 청자께서 깨악 선물이 도착했어요. 저 태어나서 선물 이런 거 처음 받아봅니다. 저는 뭘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 떵선이지 말입니다 라고 글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원주 편입니다.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요. 오늘 소개할 곳이 무료 입장이라든지 영리 추구를 아예 하지 않는 곳이라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재 역동적인 원주시 이 현재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소개가 불가피하다는 게 병광섭 씨의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광섭 씨? 예. 혹시 협찬 받으셨어요? 여기? 당연히 없고요.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원주를 주목하게 된 거는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박경리 문학공원이나 뭐 국립공원 치악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 또 출렁다리 이런 게 아니고 시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거기 있구나.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길에 한 그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산. 그 산에 아주 깊숙이 한 700m 길이로 쫙 펼쳐져 있는 멋진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솔 문화재단에서 만든 10년 전에 만든 아주 특별한 그 문화 공간인데요. 뭐 지금은 좀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공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는 원주가요. 문화적으로 특화시킨 콘텐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칠이고요. 오칠. 그다음에 종이에요. 종이? 예. 낯섭니다. 그건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종이 역사적으로 한지가 떠오르고 한지하면 뭐 전주나 제천 있죠? 제천이요? 제천 아니었나? 예전에 제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한지장이 2분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은 괴산 지금 살고 계신 괴산 연풍의 신풍한지를 운영하시는 거고 또 제천이 아니라 단양이다. 단구제지라고 거기서 나오는 그 한지는 모두 전량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약올라.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주는 금속활자고장 직지 아닙니까? 직지를 뭘로 찍습니까? 어디다 찍어요? 종이에다 찍죠. 종이에다. 그럼 당연히 청주에 청주종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렇죠. 근데 청주종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근데 지금 한지는 그래서 어쨌든 원주. 이분이야말로 교주 같아. 말씀하시는 게. 원주, 전주, 안동 이런 쪽에 이제 그 한지가 많이 지금 그 생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지는 원료가 당나무거든요. 당나무를 재배해서 한지를 뜨는 그것을 특화시킨 고장입니다. 원주가. 그리고 오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합니다. 그렇죠? 온나무에 채취한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오칠이라는 공예의 한 장르를 만드는데 그래서 원주에서는 한지와 오칠을 특화하면서 관련된 공모전, 관련된 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아마 한솔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력 상품 중에 그 하나가 좀 한 종이
펄프, 그렇죠? 재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 일종의 이거를 문화 CSR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문화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고 한지 문화로, 종이 문화로 특화시킨 공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건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설계를. 그 건축가 이름은 누구? 일본인인데요.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들어본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안도 다다오. 이 사람은 건축의 양식이 특이한 게 노출 콘크리트. EBS에서 제가 이분 그 화면으로 뵀던 것 같아요. 그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재미있는 건 이분은 건축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맞네요. 그 입지전적인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분이. 거의 뭐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권투 선수 출신입니다. 권투 선수 출신이 어떻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드리는 게 다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지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에 문화지리학.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 미래가 바뀐다. 맹모삼천지교처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 권투 선수, 목수 여러 가지 일을 골고루 했었어요. 그런데 소년 어린 시절부터 목공소나 철공소 등을 기웃거리면서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권투를 하다 보면은요, 시합을 하여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권투 그 링 위에 올라서요, 내가 이겨도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 스포츠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늘 아프죠.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 차라리 내가 인생 맞고 살지 말고 나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는 일을 하자.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자.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권투가 아니라 건축일 수 있다. 같은 건씨네요. 그러니까요. 써먹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그 산에 한 700m 길이로 이게 이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물길도 내고, 문화의 길도 내고, 예술의 길 내고. 그게 원주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에 이 지정면에 있고 최근에 뭐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원주하면 연관 검색어에 이곳이 뜹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4글자인데 띠띠띠 산이라고 해서 그 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인데 왜 외국 이름을 붙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산이 SAN 이니셜이더라고요. 그렇죠. S 공간, 스페이스, 이제 그 A, ART 아트.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자연 속의 공간이니까 이제 자연 N. Nature.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산. 독특한 건축 양식과 자연 속의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사 도시 또는 정체되어 있는 도시 또는 산의 도시가 아니라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는 이 이미지 탈바꿈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저는 TV에서 그 다다오 씨가 디자인해서 만든 이 공간 TV에서 봤거든요. 웅장하더라고요. 그러면 TV에서 보셨다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더 덧붙여야 되는데 이 쓰레기 섬을 안도 다다오가 들어가서 예술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섬을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 그것이 바로 나오시마라는 섬입니다. 세계적인 예술의 섬입니다. 거기가 쓰레기 섬이었어요? 그렇죠.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거를 나오시마라는 그 섬을 안도 다다오가 들어가서 건축으로 또 어떤 공공미술로 퍼블릭 아트라 그러죠. 그걸로 예술의 섬으로 만들고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전시회를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비엔날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트리엔날레라고 해요. 근데 자, 오늘 주제는 원주입니다. 원주의 역동적인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그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근데 진짜 돈 벌 목적이면 이런 투자는 무모하지요. 안 하죠. 근데 원주에다가 이걸
했다는 것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연계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원주가 57가 한지로. 그래서. 특성화하고 있는 어떤 시의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일종의 콜라보가 된 거죠. 사실 우리 청주도 그러면 교육도시, 직지도시, 문화도시 여기에 맞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책무를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면 아주 멋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서울에서 이거 구경하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주를 가신단 말이에요. 청주에서도 일부러 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주는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원도심도 지금 막 엄청나게 으쌰디쌰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소까지 생기면 도시 정체의 어떤 기운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진짜 역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도시라는 건 이제 농경 문화는 정체되어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환경 특성상. 근데 도시는 역동적인 게 더 바람직하죠. 거기에는 낡고 빛바랜 어떤 그 골목길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혁신도시 같은 그다음에 이런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도시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사실은 또 하나 그 주목할 만한 그 도시 그 원주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 만보길이 있더라고요. 만보? 만보를 걸을 수 있는 만보. 도시 원도심을 만보를 딱 걸으면 도심 그에 있는 어떤 그 이 역사 문화 그런 그 공간들을 다 탐방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하여 이제 만보길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만보를 만보 걸으려면 몇 시간 걸어야 천천히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반나절이면 된다는 얘기죠. 참 단순한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럼 그 만보길 안에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산 거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거기 원주 강원도 가명이라 그랬죠. 그 가명. 그다음에 성당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역 굽스탑이 있어요. 그것도 근대문화유산인데요.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 어떤 그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 극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보만 걸으면 원주의 속사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만보길을 통해서 딱 그 원주를 이해하고 약간 바깥으로 나와서는 이제 뭐 박경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간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원주의 가치를 만나고 그 사이에 오칠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이런 원주가 정책적으로 하는 역사 문화적인 자원도 같이 만나면 원주 여행이 더 알차고 또 원주 시민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스토리텔러로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또 창업, 창직, 인생 2모작, 3모작 또 이제 그 도전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원주는 다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 원주 발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저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 시간대 원주가 고향이시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 자부심 느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태어난 고향이 이 정도야 뭐. 자,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해서 2021년 현재의 원주가 시사하는 점이라고나 할까요? 굳이 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게 뭐 지금까지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거를 정리를 하는 그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원주는 이제 역사, 문화, 자연환경 그다음에 사람의 가치 박경리처럼요. 사람의 가치를 특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도시로서의 또 기능 있지 않습니까? 보존과 활용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거에 저는 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형, 치유형 관광지로 다양한 어떤 모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역 특화 콘텐츠, 지역 특화 문화 자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거를 우리가 본받는 것보다는
원주는 원주만의 아우라가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는 우리만의 아우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네. 도시만의 독특한 멋과 맛과 향기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독립돼서 서로의 존재감을 발휘할 때 네. 대한민국이라는 그 커다란 그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수! 그런 측면에서 원주가 가고 있는 그 도전과 노력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제 휴대전화를 빼가지고 뭘 자꾸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냥 도로에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로등 하나를 찍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아산 공세리라는 곳인데 가보셨습니까? 성당이 있는 곳이죠. 예, 성지가 성지. 있고 예. 이 공세리 쪽에 일이 있어서 가던 길이었는데 그 공세리 진입하기 전에 아산에 한 가로등이 좀 뭔가 이상해서 찍었어요. 저도 이상한데 이거 가로등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한 거 보이시죠?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뭡니까? 예. 그냥 가로등인데 예. 뒤쪽에 칸막이가 돼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큰 화면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쪽은 차로를 비추고 있고 가로등이 말 그대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옆에 논이라든지 숲이 있는 쪽은 빛이 생태계를 교란한대잖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 하게 되면은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 빛이 이제 한쪽으로 예. 집중될 수 있어서 더 좋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작은 차이이지만 가로등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 도시의 미래가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잘 찾아보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고 싶어요. 원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주워 듣기만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을 것이며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뭐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걸리고 이건 행정에 있어서 좀 이런 걸림돌이 있을 거 이러면 되게 좌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뛰어넘었을 때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나. 제가 말이 좀 장황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행정의 잣대로 세상을 보면 안 되고요. 그죠? 어떤 창의적인 시선으로 그다음에 전문가와 시민과 네. 또 행정이 함께 이제 맞들면 좋은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좋은 미래 환경이 펼쳐지니까는요. 사실 현장에 다 답이 있거든요. 네.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노력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일전에 어떤 분이 청주에 처음 오신다면서 청주 추천 좀 받고 싶다고 어디 가면 좋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카페촌 많이 들어선 그 지명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카페촌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가 야경이 참 좋아. 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아니 청주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아니 물론 그분의 관점에서는 카페촌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굳이 그런 곳 아니어도 좋은 곳들 많을 텐데 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입이 막 근질근질하신가 봐요. 한 말씀. 아닙니다. 하여간 그 카페촌에 있는 곳은 네. 야경이 좋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상업
집주의, 네. 변질돼 가지고 그 공간의 가치가 다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가치, 역사의 가치, 지역 문화의 원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다듬고 가꾸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 일순간에 다 망쳐버리면 안 되죠. 자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보존과 활용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 네. 이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 한 바퀴를 해갖고 이제 전국을 이렇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것들 핵심도 네. 그 도시만의 독창적인 어떤 그 문화 DNA를 네.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 DNA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이 서포터즈 해야 될 거고 민간 전문가와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을 거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 저희의 어떤 메시지나 우리 그 이 기론득의 음악 앨범 이 프로그램이 작은 노둣돌이 된다면. 네. 지난주에 본 기사인데요. 이웃도시 대전에 가면 그 유천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그쪽이 원래 버들 유자를 써서 그 유등천도 있고 하천 이름이 그리고 유등로 버든의 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뉴스에서 제가 뭘 봤냐면 그곳에서 현존하는 남아있는 그 나무 나이 수령이 가장 오래된 게 200 몇십 년 된 버드나무가 있다는데 그게 베어졌대요. 그거 가지고 막 그쪽에 주민들께서 고민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게 저는 그 도시의 힘이라고 봐요. 아 그럼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제가 한마디만 더 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동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전을 간다고 SNS에 대전에 왔습니다. 여기서 뭐 좀 그 정부 사업 평가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라고 SNS에 올렸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제 중학교 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일 끝나면 좀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건 상관없죠. 아파트는? 아파트? 네, 방송에. 근데 하여간 무슨 동인데요? 동 이름으로 해가 하여간 히읗자가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가서 제가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차를 마시지 않고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하더니 아파트를 삥 둘러서 저랑 걷는 거에 한 20분을 걸었어요. 아파트를요. 아파트 숲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멋있는 친구시네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입주자의 회장이더라고요. 아니, 그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자기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 아파트에. 애양심이죠. 아, 멋있다 진짜. 근데 그 숲길을 걸어가면서 야, 광서봐. 나 사는 이 아파트 있지? 1년 사이에 한 5천만 원 뛰었어 또. 아,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랬더라면 그냥 확 그죠? 환상이 깨는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숲을 가꾸고 그 숲길을 걸으면서 아이도 어른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보다 더 높다라고 본인은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더 예쁘게 가꾸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결론이 이런 쪽으로 가네요. 네, 그러네요. 자,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1탄 순천편 2탄 울산편. 아, 오늘 셌어요. 3탄. 근데 그 띠띠띠 산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실감이 났겠지만 뭐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더 부담되실 것 같아요. 1, 2, 3탄보다 더 세야 되니까. 아니 더 세실 필요는 없고 의미 있는 곳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참, 우리 변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입니다. 다음 곡이 상상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상상밴드의 가지마. 아, 그까지 가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